계속 추위가 연속으로 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신지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울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경북 울진에 산불이 나서 지금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밤사이에 조금 잡혀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 좀 보십시오. 아우, 지금 뭐 심각합니다. 이렇게 아우,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갔냐? 윤석열 후보가 찾아갔어요. 일단 찾아가서 국민들과 지금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당의 문재인과 저 송영길 일당들, 저 공산주의자 일당들, 그리고 이재명 이 후보는 그냥 전화로 이쪽에 자신들의 그 민주당에 대해서 철저히 좀 나가달라고 부탁만 하고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저 경북 쪽 경주서부터 영천 뭐 아주 일대를 다 돌고 경북 영주 유세를 마치자마자 산불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뭐 이재민이 4,000명이 지금 체육관으로 숙소를 옮길 정도로 심각한 산불로 울진 군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이 드니까 바로 가겠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기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국가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거의 다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가는 세력들이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이 세력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김대중 연평해전에 우리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도 국방부 장관도 가지 않는 장례를 치르게 하고 김대중은 일본에서 축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저기 뭡니까 천황 그분은 오히려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김대중이는 빨간 넥타이 메고 나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민망하게 할 정도로 국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김대중보다는 좀 낫죠. 김대중보다. 근데 노무현이도 그 북한에 돈을 퍼줬기 때문에 북한에 돈을 퍼주는 지도자는 우리의 적에게 우리의 돈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일당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제 엄청난 사람들이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니 이걸 보고 지금 지도자가 여기를 안 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왜 이렇게 강원도 쪽은 불이 많이 나는지 이거 저는 지금 이 어제가 뭡니까? 사전투표 날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어떤 식으로든 이 문재인 일당들이
이재명이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총동원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유세가 끝나자마자 여기 가셔서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유세를 해가지고 경북, 경주, 경산, 대구, 경북, 안동, 영주 차례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마지막 날인 8일까지 5박 6일 일정을 전국을 도는 유세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5일이니까 5, 6, 7, 8, 4일 남았네요, 이제.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사투를 벌이는 소방청과 산림당국, 경찰과 지자체를 많은 고생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그러면서 산간 외딴 지역에 조난자가 계신지 확인을 하고 주변 주거 지역에 피해 대피에 빠지신 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참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지금 인간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 심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왜 유독 이 정치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했는지 지금 너무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조속한 진화와 함께 진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앙 재난 안전 대책에서 강원도와 경북에 재난 사태를 선포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강원도당, 경북도당 여기 산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적극 지원해달라. 지금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강원도는요 산불이 이번에 4번째입니다. 2005년도에 4월에 양양에 산불이 나서 심각했고요. 또 2007년 12월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가 일어났었고 또 2019년 4월에 또 산불이 나왔었고 이번이 지금 4번째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에 누군가 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 안에도 뭔가 간첩 좌익들이 여 안에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이 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까지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사전투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일로 쏟아놓고 저것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간첩이 무려 15만, 고정 간첩만 15만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15만에 4명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100만이 간첩들이 대한민국 안에 덕시들 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북한 경찰 총국에서 내려온 김국성 씨의 얘기입니다. 자, 하루빨리 우리 강원 재난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조기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단 우리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그리고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봉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오늘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어제 단일화 역풍의 지지층 결집 야 시너지 효과로 판세 굳어져. 자, 여러분 저는 선거는 부정선거만 아니면 100% 1000% 이깁니다. 국민들의 지금 여망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변질된 민주당에 매를 들겠다. 민주당의 SNS 조직 40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또 그리고 어제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성규 전 국정원장님과 이종원 그분이 김대중 때 국정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오른다니까. 이종찬. 자, 여러분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 직원들 윤석열 후보 지지선은 권영혜, 이종찬, 김성규 이런 원장들이 지금 모두가 다 그리고 전옥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 네 분이 다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엄중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우국청정에서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됐다.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하며 반드시 확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 이념 잣대로 우리의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적폐청산의 구실하에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동분서주해온 국가정보기관을 향해 국가정보기관을 와해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로 인해 국정원 역사상 흑역사를 만들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2020년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바 있으며 지금도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무력화시키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박수 쳐야죠. 그만큼 이 문재인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들이 이래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오고 국정원을 완전히 와해시킨 거, 국정원 60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작당을 하다가 워낙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이종찬 전 원장, 김성규 전 원장,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전옥현 국정원 1차장, 오정소, 박성도, 염동재, 남주홍, 한기범, 김남수 전직 차장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국정원장들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현직 후보를 지지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고 이재명과 윤석열이 비교를 딱 해보니까 윤석열이는 자유민주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 된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평화지, 힘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 전쟁을 준비해 놓지 않는 민족은 전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강력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SNS 조직 40명, 여러분 이 SNS 조직은요 여론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하루 종일 인터넷에 앉아서 이걸 두드립니다. 자판기를.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저 좌익 세력들은 저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거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 전라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옵니다. 이 지지하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사회 통합, 지역 통합, 이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마 윤석열이가 저는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딱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것만 하면 윤석열이는 우리 근대 현대 역사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의 이 적폐 정과 사범들이 저지른 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이 범죄 적폐를 문재인, 조국, 윤미향, 추미애 하여튼 이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을 모조리 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의 SNS 조직 디지털팀 이 40명이 윤석열 지지를 했습니다. 자,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가 안보를 너무나 걱정하면서 윤석열 지지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당의 각종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 자,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이가 안 뽑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뽑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국선언 4.4 5.입 경선을 비롯 이재명을 위한 당의 각종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였다. 맞습니다. 사실 이낙연 씨가 이재명보다는 100분 1000분 낫죠. 근데 이낙연이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이와 같이. 지금 만약에 그거를 판다면 아마 또 여론이 다 술렁였을 겁니다. 이재명을 같은 저런 범죄는 안 저질렀지만 이낙연이 밑에 있었던 참모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참모 밑에 있던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낙연이도 지금 아들이 고려대학교 입학한 거에 대한 의심이 계속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가장 민감한 것이 그 자녀들의 학교 부정 입학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재명이보다는 그래도 이낙연 씨가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이재명이가 천하의 각종 편법, 부패, 적폐, 그 부인의 카드깡, 아들, 황제 입원, 또 아들, 성매매, 도박, 하여튼 그 가족 4명이 다 완전히 다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상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상식이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아꼈던 민주당이 정과 사범, 비리 의혹, 수신 제가도 안 되는 사람을 후보로 세워서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SNS 조직을 이거를 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상식이 안 맞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민주당을 탈퇴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비리 핵심 정인 4명이 한 달 사이에 차례로 숨지는데 진실 요구 막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 저 성추행당 저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민주당에서 저들이 말하는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저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해방민주주의입니다. 공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정했다면 지금 문재인의 딸이 왜 청와대에 삽니까? 왜 문재인 딸 연놈 그 손주까지 청와대에 삽니까? 이것들이 지금 정상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뻔뻔함에 거칩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저자는. 그리고 여러분, 김국성 씨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 간첩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청와대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정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와대에 그 김국성 씨 얘기에 의하면 사무직이나 근무하는 행정가들이 아니고 보이라 수리공, 여러분. 이 보이라 수리공은 청와대 구석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샅샅이 다 압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 김정은 책상 위에 1분 내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시스템이 그래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지금 북한에서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가 없어요. 넘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핵을 쓰는 순간 지놈도 죽기 때문에 핵은 우리의 위협용이지 사용은 못하겠죠. 그런데 윤석열이는 만약에 핵을 사용하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옆에 핵심 참모들이 한 달 사이에 4명이 다 차례로 숨지는데 이걸 철저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북한에서 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여러분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지령을 받고 있는 놈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거 다 잡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 잡아내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정의롭고 상식의 가치를 잃은 민주당엔 뭐만 있냐? 권력 잡는 거. 권력을 잡아야 국민을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통제에 목줄을 걸고 국가 돈을 부채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개돼지같이 부려먹을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파괴시키려는 이들의 공작을 지금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었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저는 이게 원천적으로 범죄, 원천적으로 죄를 지은 놈은 누구냐? 김대중과 노무현이에요. 김대중은 간첩이었기 때문에 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됩니다. 노무현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도 북한에 엄청난 돈을 줬어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준 것으로 해서 이 돈으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고정 간첩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자기가 어느 뭔가 좌파들에게 당해서 이 일을 하는지 자신도 모르고 무조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세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됐냐? 1988년도부터 좌익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노무현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들어와서 민주화를 외쳐서 6.29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파괴시키는 세력과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에서 이들의 엄청난
체제 전쟁에 우리가 돌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우리가 너무나 방심하고 경제적 산업화에 올인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이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방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절대 그냥 된 희생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문재인 일당들이 권력을 찬탈해서 저들이 어떻게 찬탈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다 봤습니다. 중공과 북한의 무제한적인 지원, 저 문재인 같은 저 공산주의자 저자가 당선이 되도록 직접적으로 도운 북한과 중국한테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문재인 일당들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절대 그냥 된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반드시 명예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러졌던 그 민주, 공정, 평화 다 사기입니다. 정의, 상식 이거 다 사기꾼, 도둑놈, 범죄 집단들입니다. 저놈들이. 그러면서 상식에 맞는 행동, 여러분 지금 저 이재명이가 상식에 맞습니까? 저 인간이 공정합니까? 저 인간이 평등합니까? 저 인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놈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는 저는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0.001%라도 만약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대표님은 이미 선거 끝났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선지자고 이 국가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감찰하고 이거를 방어하고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 지향을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이는 반드시 광화문 애국 세력들과 힘을 모아서 이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야당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놈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여러분 그 행태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 자기의 스탠스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런 정말 정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광장을 지키며 만들어준 이 민주당의 180석 포악한 탐욕과 암종이 됐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있네. 아이고 너무 정말 제대로 보고 있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 뭐죠? 아퍼컷 이걸 뭐라 그러죠? 어퍼컷 이것을 날리면서 세리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 팀 180석은 40명은 이 40명이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여론을 전부 다 조작합니다. 이 40명이 쉽게 말하자면 400만의 마음을 움직이는 팀들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이는 이 국민들의 여명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가보안법을 더 강력하게 하고 지금의 이 민주당의 공산주의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철저하게 다 골라보려는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5.18 이 가짜 유공자들을 다 파내고 진짜 유공자들에는 최고의 혜택을 주고 광주에다가 홈플러스 센터를 지어주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전라도에도 정치 지형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지금 국내 여론의 어제 사전투표 여러분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어제 사전투표 첫날.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전남이 28%입니다. 전북이 25%입니다. 경기, 대구, 인천은 15%입니다. 이 전라도는 뭐 이 사전투표에 이 정도로 투표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이에게 좀 가깝게 표를 찍겠죠. 이 이재명이라는 이 인간이 여러분 중국과의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한대요. 확대하면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을 확대해야지 이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이를 누가 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심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 어제 여기 사전투표를 보니까 자, 여러분 이 사전투표에 첫날에 지역별 나와 있습니다. 자, 20대, 21대 대선 총선 서울이 17.31%, 21대 총선에서는 12.18%인데 부산, 지금 강원도가 이렇게 높아졌네요. 전북, 전남이 이렇게 높아졌고 경북은 20%, 제주 전체, 경남. 근데 이 비율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16%, 울산 16.31%, 세종, 경기. 이 세종에는 이번에 이 세종의 이것들은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코로나 방역 정은경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무원들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에게 아마 많은 화살이 돌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 투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남, 전북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경기, 대구, 인천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자, 경북을 한번, 경북이 20.99%입니다. 높아졌네요. 아, 이런 년은 볼 것도 없고. 자, 여러분 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윤석열 지금 42, 이건 지난번이고, 이재명.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재명과 안철수가 윤석열과 안철수가 보태면 여러분 51%가 넘습니다. 51%. 이게 2022년 2월 28일 그리고 3월 2일 유권자 전화 면접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 자, 이전 대통령 선거 때는 경북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경북이. 전북, 광주는 뭐 거의 다 저 민주당이고요. 경남은 좀 색깔이 이게 보라색은 저기 뭐예요. 정의당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문재인이가 41.08%로 이겼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가 합해졌으면 이 문재인 같은 이 악행 공산주의자를 뽑지는 않았겠죠. 45.44% 이 정도로 여러분 아쉬웠죠.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선거가 서울 경기가 엄청나게 윤석열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서울이 지금 17.31%를 찍었네요. 이래도 사전투표 하시는 분이 많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지금 사전투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걱정도 됩니다만은 또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기다려보죠. 자, 생각나무님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오늘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다 모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선영님 사랑해요. 구원성님 사랑합니다. 김영옥님 사랑하고요. 김성희님 오죽하면 SNS 팀들이 윤석열이를 찍겠습니까? 이재명이는 그건 완전히 발염치범입니다. 그런 자를 만약에 지도자로 뽑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항상 기뻐님 찌째면 거짓 말하니 그렇지요. 맞습니다. 항상 기뻐님 김동균님 신까칠님 할렐루야. 네, 윤미경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만 광장으로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백함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4일 남았습니다. 5, 6, 7, 8 4일 남았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절대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겸손하고 윤석열이가 어제 강원도 산불 지역에 찾아간 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자, 백함님, 신까칠님 감사합니다. 김무숙님 감사합니다. 김동균님, 조계임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천 아멘. 아이고 그렇구나. 인천서 오셨구나. 자, 김무숙님 소리 안 나오네요. 소리 잘 나는데 지금 소리 안 납니까? 아, 제가 좀 마이크를 멀리 했구나. 네네네. 감사합니다. 백함님 감사합니다. 홍순봉님 멸공 필승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항상 기뻐님 최언성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절대로 잘못된 희생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화숙님 감사해요.
최은성님 감사해요. 아이고 최은성님이 또 슈퍼채팅 써주셨네. 감사합니다. 윤미경님 항상 기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의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 4대강은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아니 27조 들어서 4대강을 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합니까? 우리에게 물 부족을 미리 예측하고 만들어놓은 이 4대강 너무나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일당들이 태양광을 만들어서 온 산천을 다 무너뜨리고 수십조 수백억조 빚더미에 앉혀놓고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문재인 일당 이 공산주의자들을 여러분 어떤 분이 훌륭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00% 훌륭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 윤미경님 감사. 김무숙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최고조를 높여도 안 나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동윤님 모두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으로 나갑시다. 오늘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선영님 또 아이고 지연님까지 아이고야 오늘은 정말 많이 써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까칠님까지 아이고야 아이고 어려우신데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라고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아이고 신까칠님 감사합니다. 생각나무님 수님 감사드려요. SIK님 감사합니다. 김동규님 전화 위복에 자유대한민국을 꼭 이루어집니다.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를 물려줍시다. 자유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일어서서 다시 뜁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멸공.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SIK 명년설 윤석열 후보 안보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 화이팅! 맞습니다. 어게인 TV 감사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네. 김성희님 하루가 처삼촌이네요. 하루 빨리 턱떡 모조리가 깜빵으로 들어가야 해요. 맞습니다. 아이고 윤미경 이미화님 들어오셨네요. G2 나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만 주면 단 자유에 대한 책임 의무를 지키라고 하고 자유만 주면 대한민국 기업이고 모든 것에 자유만 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G2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김동규님 뵌지가 오래됐는데요. 오늘 그 동아면세백화점 청계천 세 군데 이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문재인 이 일당들이 299명까지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행정법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여기저기 했는데 제가 엄마부대는 동아면세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아면세백화점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 화면에서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미람님 감사합니다. 어게인TV 감사합니다. 미람님 감사드려요. 이미화님 감사드립니다. 와 이미화 들어왔네. 감사. 루디아 감사. 미람님 국회 해산 청와대 해체 적극 동감 맞습니다.
선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어제 저는 윤석열이가 강원도 현장에 찾아가서 국민들과 얘기를 나눈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표를 국민들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정치는 감동입니다. 감동. 국민의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것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상식에 맞는 그런 감동입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감동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자, 미람님, 주옥순 잔다르크, 아이고 여성부 장관, 아이 제가 그런 깜이 안 돼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많으면 그분들이 해야죠. 저는 뭐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일에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멀었습니다. 자, 신뢰 감사. 김동준님께서 교육 100년지대 대교 정교조 퇴출, 교육 바로 잡읍시다. 멸공, 악의 씨앗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굳건히 서도록 우리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또 승리. 와, 오늘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 미람님, 윤미경님, 아이고 박평구님, 물된 동산, 우와 많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재 현장 경북 울진이에요. 맞습니다. 김윤주님, 자, 화재 현장 경북 울진이에요. 맞습니다. 박선영님, 지금 강원도에는 3단계 발령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빨리 조기에 진압하는데 우리 경찰관들과 또 화재 하는 그 소방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원도 불난 거 저거 여러분 또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임을 방해하려고 또 이런 뭔가 조짐이 보입니다. 박평국님, 우리는 한몸. 윤미경,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 꼭 큰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요직에, 아이고, 예, 윤미경님 감사드려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박평국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또 슈퍼 채팅까지 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 모든 국민은 다 모여야 되고요. 저 강원도에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이 후보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문재인 일당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 죄인을 죽여야 국민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두 나와 주시고요. 강원도의 그 소방 당국 이분들 빼고는 광화문 광장에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오늘 모임은 바로 대한민국 저 문재인 일당 이재명 이 일당들을 심판하는 날이 되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저는 오늘 또 여성의 시간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반드시 우리 정권 교체, 정치 교체, 동서화 이것을 이루기 위한 후보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꼭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호소할 것은 여러분 그 박근영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둘째 따님 박근영입니다. 이분이 이재명이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자기 언니를 5년 가까이 감옥에 넣었는데 이분의 심정이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물론 반감도 있지만 그런 원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절대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정권 교체를 원하실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대통령 마음을 저는 충분히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로 마음을 굳히시지 자기가 희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기호 1번을 지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네, 윤미경님 감사. 네, 유선희님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좀 빨리 정권 교체가 되면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경대사관에서 제외 투표하다가 선관위 도장이 아니고 인쇄한 도장이라 따졌다는 영상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미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발언을 우리 오일신 대표님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일신 대표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 하십시다. 지금까지 오일신TV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